안녕하세요. 행복한 중년 시대를 꿈꾸는 저는 임중년입니다. 최근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핫하죠. 흑과 백이라는 상징적 색깔을 활용한 대결 구도도 재미있고 서바이벌 대결 구도를 통해 긴장감을 형성하기도 하고 단계마다 새로운 매칭을 통해 새로운 재미를 선사하죠. 무엇보다도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인 식욕을 자극하는 요리를 메인 소재로 활용한 만큼 남녀노소 모두가 재미있게 볼만한 화제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할 것도 많지만 오늘은 한 가지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그냥 재미있게 보다가 팀 대결 미션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타 요리사 중에 한 명인 최연석 셰프의 행동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산물 요리 흑백 대전에서 가리비와 섭 등의 재료를 막 싹쓸이한 다음 대결에 우위를 선점했고 그 행동 때문에 이미 상대 팀의 반감을 산 상태에서도 갑자기 자기 팀 요리했을 대파가 부족해지자 상대팀에 직접 찾아가서 대파 좀 얻으러 왔다는 뻔뻔한 부탁을 해댑니다. 이게 어떤 분에게는 재미있는 요소가 될 거고 다른 분들에게는 좀 불편한 요소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에게는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흥미로운 지점이었어요. 오늘 중년의 리뷰에서는 흑백 요리사에서 보인 최연석 셰프의 행동과 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인 홍명보 감독의 행동을 비교함으로써 진정한 리더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역시 집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누군가를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최근에 대한민국 축구와 관련된 잡음이 많죠. 이 대부분은 정몽규 축협회장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을 둘러싼 이슈인데요. 아주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대한민국 축구 프로팀 울산 HD의 감독이었던 홍명보 감독은 본인이 축구대표팀 감독 후보에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면서 현재 축협의 지도자 선발 시스템의 불공정함을 지적했죠. 그러면서 울산 축구 팬들에게 홍 감독은 자기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을 리는 없을 거라면서 울산 HD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뒤 홍명보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게 되죠. 다른 감독 후보들은 PT와 자료 등을 준비하여 제시하는 등 정당한 면접 절차를 거친 데에 반해서 홍명보 감독은 빵집에서 면담을 통해 제발 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자기는 자기를 버렸다고 말하면서 오직 대한민국 축구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국대 감독에 선임된 소감을 밝혔는데요. 최근 이루어진 국회 청문회에서도 자기는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린 그간의 과정인데요. 이러한 홍 감독의 태도에 축구 팬들은 20억 넘게 받는 봉사가 어딨냐. 또한 본인이 감독직을 맡으려는 건 예전 월드컵 실패를 만회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거 아니냐. 돈도 욕심도 못 버렸으면서 그게 무슨 봉사냐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울산 팬들과의 약속, 대한민국 축구 팬들의 바람, 그리고 절차의 공정성을 모두 무시하고 국대 감독 자리를 지키려고 고수하는 태도를 보이는 홍 감독의 모습을 보면 그게 과연 나 자신을 버린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홍명보 감독은 지금껏 특혜를 받았을지언정 책임을 진 적은 없습니다. 정식 지도자 자격증이 없었는데 대한민국 대표팀 축구 코치가 되는 특혜, 그 이후 바로 올림픽 대표 감독을 맡는 특혜, 그렇게 특혜가 쌓이고 쌓여 올림픽 동메달 이후 국가대표 감독이 되니 이 사람 마음에는 나는 역시 달라. 역시 결과만 좋으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른바 특권의식이죠. 난 항상 그래왔으니까 이번에도 결과만 내면 다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물론 결과 중요하죠. 중요한데 때로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울산 HD의 선수 김영권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중동에서 김영권 선수를 영입하고자 현재 계약의 3배 이상이 되는 연봉을 제시하는 오퍼를 했는데 원래 김영권 선수는 이걸 받아들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울산의 감독인 홍명보 감독이 김영권 선수를 만류했습니다. 팀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남아달라는 것이었죠. 홍명보 감독과의 의리를 생각한 김영권 선수는 결국 선수 황혼기에 마지막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엄청 큰 금전적 이득을 포기하고 울산 HD에 남았죠. 당시 홍명보 감독은 김영권 선수에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인터뷰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갚을 방법을 몰라서였을까요? 홍명보 감독은 그 은혜를 갚지 않고 바로 도망치게 됐죠.
그 일이 있은 지 1년도 되지 않고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은 세 가지 잘못을 했어요. 첫째, 울산 HD를 떠나지 않겠다고 팬들과 약속했는데 울산 팬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점. 둘째, 축협의 시스템을 저격해놓고 정작 본인이 그 불공정한 시스템으로 선임이 되니 이제 와서는 모르쇠 하고 있다는 점. 셋째, 김영건 선수는 자기 이득을 포기하고 울산에 남도록 하게 해놓고 정작 본인은 자기 욕심을 위해 울산 HD를 떠난 내로남불. 이건 나는 괜찮다,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니까 라는 특권의식이 기저에 깔려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파시즘의 나쁜 점은 개인보다가 전체가 더 우선한다라는 전체주의 사상이기 때문인데요. 그 파시즘의 독재자가 최악인 것은 자기야말로 그 전체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뭐든지 해도 된다라고 하는 오만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전체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짐이 곧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권의식이 생기는 거죠. 이걸 홍명보 감독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나 홍명보가 곧 대한민국 축구야. 혹은 정몽규. 자, 그럼 이제 흑백 요리사 해산물 흑백 대전에서의 최현석 셰프의 행동을 살펴볼게요. 최현석 셰프는 나를 내세우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최현석 셰프도 자신을 내세웠어요. 음식의 주제와 방향을 본인이 결정했고 본인의 조리 스타일에 따라 팀원에게 명령했죠. 미역국을 믹싱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시그니처인 분자 요리를 도입했어요. 즉, 최현석 셰프도 자기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리더십이 보였어요. 과연 홍명보 감독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최현석 셰프는 가장 처음부터 엄청난 경력자들이 모인 팀원 앞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요리에서 셰프보다 우선되는 것이 단 하나가 있다. 그건 바로 재료다. 라는 메시지를요. 이 말 한마디로 모두를 공감하게 했고 행동하게 했죠. 그리고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 솔선수범했습니다. 해산물 재료를 선점하는 과정에서 상대팀의 원망을 받게 됐는데 우리 팀 요리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인 대파가 모자라는 상황이 되자 적반하장으로 상대팀에 가서 대파를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얄미워서라도 안 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최현석 셰프는 요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낮은 가능성이라도 행동했어요. 그리고 그 낮은 확률을 뚫고 100%의 가능성으로 만들었죠. 대파를 획득한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철면피를 깐다는 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만 해요. 저도 이 철면피 까는 게 안 돼서 원하는 것을 못 얻고 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리더의 경우 이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모두의 성공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최현석 셰프는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최현석 셰프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페라서 철면피가 자동으로 깔리는 거겠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보다 팀을 우선했기 때문에 헤헤 거리면서 철면피를 깐 것입니다. 이렇게 최현석 셰프팀은 완성도 있는 요리를 만들어내 해산물 흑백대전에서 승리를 하게 됐고 최현석 셰프팀은 모두 생존하게 되죠. 자,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결과로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 중에 리더가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보였는지를 비교하자는 말입니다. 둘 다 자신을 내세웠지만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 중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최현석 셰프는 본인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아무것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죠. 말만이 아니라 여러 과정 중에 팀을 위한 태도와 행동이 수반되어야만 그것이 바로 리더십인 것입니다. 해산물 대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에드워드 리 셰프가 가리비를 썰고 굽는 과정에서 최현석 셰프와 다른 의견을 냅니다. 그러나 팀을 만들 때 모두의 투표로 최현석 셰프를 팀장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의 방향을 따라주죠. 이건 에드워드 리 셰프의 인성이 훌륭해서이기도 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공정한 절차로 팀장을 뽑았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렇듯 절차의 공정성과 팀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행동력이 명성과 실력으로는 거의 동등한 셰프들을 데리고 최현석 셰프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든 두 가지 큰 힘이었던 것입니다. 즉, 올바른 방법으로 나를 내세우게 되면 그건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인 거예요. 그런데 홍명보 감독의 문제는 달콤함만 취하려고 하지 쓴 것은 바로 뱉는다는 겁니다. 이득만 보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요. 이걸 모두가 봤습니다. 국민도 선수도요. 권위는 인상을 찌푸리고 무게 잡는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홍명보 감독처럼 불공정하게 뽑혀놓고 책임은 모르쇠 하는 감독의 말에 선수들이 잘 따르겠습니까? 본인은 약속도 버리고 책임을 안 지는데 선수들에게 어떻게 헌신과 노력을 강요하겠습니까? 즉, 공정성과 책임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버린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에 앉아 있으면
안팎으로 논란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홍명보의 모습은 그가 이미 리더감이 아니란 걸 증명하고도 남죠. 그래서 저는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홍명보 감독님께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홍명보 감독님, 말로는 나를 버렸다고 하시지만 행동으로는 한 번도 본인을 버리신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탄을 받고 계신 겁니다. 자신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 선수들에게는 헌신을 강요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감독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시고 꼭꼭꼭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 자리에서 물러나 주세요. 그게 대한민국 축구를 위한 것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본인의 말씀처럼 본인을 한 번만 버려주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최현석 셰프와 홍명보 감독을 비교하면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함과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년시대의 임중년은 중년으로서 또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가 올 텐데요. 오늘의 인사이트로 리더로서의 역량이 필요할 때 꼭 발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다양한 이야기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 보내세요. 안녕.